네, 대선이 28일 남은 가운데 오늘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중앙일보 인터뷰 그리고 자체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 관련돼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윤희석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임공보특보와 함께 주요 내용들 챙겨보겠습니다. 특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자, 오늘 중앙일보 인터뷰 질문 바로 좀 드리겠습니다. 윤 후보가 언급한 집권하면 문재인 정부 적폐 수사 이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고 되어야 한다 이렇게 굉장히 강한 톤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네네. 예, 청와대가 선을 지켜라 아무리 선거라고 하더라도 선 넘지 마라 불쾌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부분 어떤가요? 청와대의 반응에 대해서. 일단 그 질문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질문이 이렇습니다. 집권 시에 문재인 정부 초기처럼 전 정부에 대한 적폐 청산 수사를 하겠느냐 질문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답변이 당연히 한다. 그러나 대통령이 관여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에 따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하신 거예요. 네. 원론적인 얘기죠. 만약에 안 한다고 했으면 또 뭐라고 지적을 받을 건가 이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건데 네. 저희 입장에선 그렇습니다. 적폐 수사라는 그 단어 그리고 전 정부와 연관된 부분에 따라서 소위 말하는 정치적으로 뭔가 좀 과한 것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신 건데 네. 스스로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한다면 불쾌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적폐라는 게 있다면 수사하는 거는 상식이고 따라서 이제 후보가 이런 설명을 해주셨어요. 새 정부가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전 정부 일들이 시차가 지나면서 적발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문제가 된다. 그때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에 따라서 수사가 이루어지게 돼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제 당연한 얘기를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저는 청와대나 민주당에서 본인들이 수사한 거는 정당한 적폐 청산이고 다른 정권이 들어섰을 때 다른 정권이 하면은 보복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 마지막 부분이요. 당시에 소위 적폐청산 수사의 주역이 윤석열 후보 아니었나요? 네. 예. 주역이라기보다는 근데 여기에서도 뭐 민주당 정권이 검찰을 이용해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나 거기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말씀도 윤 후보가 하셨어요. 그럼 네. 그 중앙지검장으로서 또 검찰총장으로서 했던 수사는 뭐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그러면. 그 수사하고 정권이 저지른 만약에 있다면 적폐를 저질렀다면 그 정권에서 했을 텐데 그렇다면 지금 하시는 말씀은 중앙지검 또는 중앙지검장 또는 검찰총장으로 근무했다는 것이 그 정권의 일원이었다. 만약에 그 정권에서 적폐가 생산이 되었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책임을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씀입니까? 아니요, 뭐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지금 말이 좀 엇갈리는 것 같은데. 검사는 다르죠. 정권의 일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초기에 했던 거는 적폐 수사고 뭐 이렇게 스스로 본인이 했던 수사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평가를 하는 거냐 그러면 당시에 그럼 적폐 청산 수사가 맞다. 적폐가 있었으니까 수사를 했고 다음 정권이 들어왔을 때 그 전 정권 즉 현 정권의 적폐가 있어서 또 수사를 하게 된다? 그건 당연한 얘기다. 이 말씀 드린 거예요. 네. 일반적인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일반론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타이밍이 있잖아요. 지금 타이밍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정치 보복 아니냐라고 민주당이나 또 청와대에서는 선을 지켜라 또는 이게 정치 보복 선언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얘기를 반론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처음에 질문이 뭐냐는 걸 말씀을 드렸잖아요. 질문이 집권할 때 문재인 정부 초기처럼 전 정부에 대한 적폐 청산 수사를 하겠느냐. 질문에 적폐 청산 수사란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뭐라고 답을 해야 될까요? 근데 해야 되고 되어야 한다라는 의지를 밝히신 것으로 보여서. 적폐가 있다면 수사하는 게 당연하다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무리가 없겠습니다.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 아니 해야 되고 해야 하고 되어야 한다. 이렇게 굉장히 강한 톤으로 말씀을 하셔서 의지가 굉장히 강하시구나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읽힐 수 있다. 있다면 해야 된다는 의지 표시인데 그게 무엇이 문제가 될까 하는 질문인데요. 자, 알겠습니다. 또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셨어요. 독립운동처럼 해온 유능한 검사다. 그리고 일제 강점기에 독립운동 해온 사람이 나중에 그 나라의 정부 주요 직책에 가면 일본이 싫어하니까 안 된다는 논리와 뭐가 다른가.
그럼 현재 문재인 정권은 일제 강점기다 이렇게 비유를 하신 건가? 아니 뭐 그렇게까지 과하게 해석을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아 그래요? 아니 독립운동 해온 분이라고 평가를 왜 하셨으니까. 그렇게 예민하신지 모르겠네요. 진행자님께서 오늘. 아니 워딩대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아니 예를 그렇게 들었다고 해서 현 정부의 상황이 일제치하라는 걸로 등치를 시키는 논리를 제가 모르겠어요. 아 그러시다. 그러면 독립운동가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거는 후보가 특정인을 평가하는 자유의지죠. 독립운동가면은 지금이 일제강점기 아닌가요? 그렇게 연결이 되는데 제가 과하게 해석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과하신 게 맞습니다. 아 그래요? 일제강점기가 아닐 때 우리가 독립운동을 언제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더 중요한 질문이 남을 것 같은데. 네. 예. 네. 아니 이 부분이 본인 그 후보 워딩 그대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해석을 너무 과하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 네. 과한 해석인지 아닌지는 뭐 우리 들으시는 청취자들께서 판단하시리라고. 그럼요. 예. 예. 자, 대장동 재수사에 관한 의견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예. 김만배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하셨는데 뭐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제 이런 취지였습니다. 예. 근데 이게 김만배 씨에 대해서 윤 후보께서는 이전에 그 상가집에서 인사 한번 한 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예. 그 정도 사이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여전히 그런 취지신가요? 바뀔 게 뭐가 있겠어요. 과거에 어느 정도 뭐 그냥 그 정도 인연밖에 없는 사이였고 네. 10년 이상 전화를 식사를 한 번 적이 한 번도 없다. 네. 모르는 사이에 가깝다. 예. 모르는 사이에 가깝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친분이 네. 없다. 예. 그게 바뀔 게 없죠. 예. 그런데 정영학 씨와 나눈 녹취록에 보자면 무슨 뭐 그 카드 얘기도 있고 이전에 뭐 더 이상 도와줄 윤석열 후보가 이제 윤석열 총장이 더 이상 자기를 도와줄 수 없다라는 취지의 말도 있는데 네. 그거는 김만배 씨가 전부 다 과장해서 한 말입니까 그러면? 그거는 일방의 주장에 의한 해석이니까 네. 뭔가 그 지금 말씀하신 김만배 씨 발언을 증명할 수 있는 그것을 좀 더 확실하게 더 알게 될 수 있는 뭔가가 네네. 나와야 저희가 얘기를 하지. 후보는 전혀 그 정도의 사이가 아니라고 이미 얘기를 한 지가 오래됐고요. 네. 다만 녹취록에 김만배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 것을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저는 네. 정영학이라는 분과 같이 뭔가를 공모하는 단계에서 네. 본인이 허세를 부린 것이라고 저희는 해석할 수밖에 허세를 부린 거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단일화 관련된 이야기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윤 후보는 지루한 협상 할 생각 없다. 10분이면 차 한 잔 커피 마시면서 10분 만에도 할 수 있다. 그랬더니 뭐 10분 만에 할 수 있는 협상이 아니다라고 또 그 안철수 후보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게 물밑 작업이 있다 없다 말들이 많은데요. 실제 물밑에서 이렇게 조용히 이루어지는 작업이 좀 있는 겁니까? 글쎄요. 저는 뭐가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네. 본인은 모른다. 다른 사람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모른다고요. 거기까지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위치가 안 되고요. 네네. 예. 자, 이게 김종인 위원장은 김종인 전 위원장은 여론조사 말고 단일화 방식이 뭐가 있겠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단일화가 이루어진다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될까요?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를 다들 생각을 하시는데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습니다. 네. 단일화를 여론조사를 하게 될 경우에 지난번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도 보셨겠지만 예를 들어 경쟁력을 하느냐, 적합도를 하느냐, 유선전화 비율은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하죠. 방법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기 때문에 지금 대선, 특히 사전투표는 3월 4일부터입니다. 네, 그럼 그렇습니다. 이제 3주밖에 안 남았다고 봐야 돼요. 네네. 그런 상황에서 이것까지 다 하게 되기가 너무 어렵다고 저는 보고요. 네.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얘기하듯이 뭐 10분 얘기는 이제 상징적인 얘기라고 보고 후보들 간의 소위 말하는 담판, 네. 만나서 합의하는 그런 전격적인 합의에 의한 단일화가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그것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언론에 보도되는 걸 보면 여론조사하면 안철수 후보가 이기니까 단판 짓자고 하는데 이거 꾸르라는 얘기 아니냐. 불쾌하다. 이런 태도시거든요.
그렇게까지 또 얘기를 하시면 예. 뭐 그쪽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새빨간 거짓말이다 뭐 이런 취지도까지 얘기를 하세요. 권은희 원내대표는. 어떤 게 거짓말이죠? 그런 단일화를 이야기하는 거 이런 거는 진정성 없는 새빨간 진정성이 거짓말이다. 없다. 예. 근데 이제 권은희 원내대표 같은 경우 이제 그런 단일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강하게. 딱 잘라서 말씀하시는 입장이긴 한데 네네.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 긴박한 대선 막판 상황에서 네. 딱 잘라서 말할 수 있는 사안이 과연 몇 개나 있겠습니까? 아직 너무나도 유동적이다. 그렇게 단언할 바는 아니다. 네. 자, 오늘 김종인 전 위원장과 김근식 전 실장 출판기념회에서 만남이 성사되는 것으로 언론에서 많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윤 후보와 김종인 전 위원장이 근데 김종인 전 위원장이 그쪽이 참석하지 않아서 자연스러운 만남은 불발이 됐습니다. 내일 오후에 또 김종인 위원장 책 관련한 일정이 오후 3시에 있던데 윤 후보가 북콘서트요. 네. 윤 후보님이 간다 안 간다 이렇게 말들이 왈가왈부합니다. 예. 지금 보니까 그 북콘서트가 오후 3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예, 마포에서요. 근데 지금 발표된 윤석열 후보 내일 일정을 보면 3시에 다른 일정이 있긴 해요. 다른 일정이 있다. 네, 있긴 한데 그 중간에라도 뭐 참석하실 수도 있는 거고 또는 그 전에 시작하기 전에 미리 가서 인사를 하실 수도 있는 거니까 그것은 내일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가봐야 할 것 같다. 이재명 후보가 김종인, 윤여준, 이상돈 등 뭐 이렇게 좀 보폭을 소위 중도 보수 쪽으로 보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예. 이 행보 어떻게 평가하시고 이런 중도 보수 주요 인사들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어떤 만날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계신지. 그분들을 따로 어떻게 만나신다 그거는 제가 알지 못하니까 그럴 수도 있다. 이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럴 수도 있다. 이재명 후보의 중도를 향한 그 행보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아마도 민주당에서 판단할 때는 현 상황대로만 가면 선거에서 이기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행보를 넓혀서 득표에 유리한 전략을 구사해야 된다 이런 판단에 따른 결정인 걸로 보이는데요. 그분들이 이제 어떻게 협력하느냐 여부는 또 다른 문제이긴 하니까 지켜봐야 되겠지만 오늘도 보면 윤여준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도와주기는 어렵다는 의사를 언론 인터뷰 통해서 밝혔거든요. 거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거기까지만. 예. 물론 거기에 대해서 후보 개인에 대한 이런저런 또 긍정적인 평가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중도 쪽으로 확장을 하기 위해서 윤 후보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그러면 따로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소위 말하는 중도 청년층 소위 말하는 또 부동층에 대한 행보를 계속 쭉 해왔고요. 그런 선거 전략의 연장선상으로 계속 쭉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특별하게 이재명 후보처럼 갑자기 또 뭔가 바뀌어서 돌발적인 어떤 행보를 한다기보다는 지금까지 해왔던 그대로 국민들께 보여드렸던 그대로 행보로 계속 갈 것이다. 그 행보는 국민들께서 바라시는 어떤 중도와 또는 청년층을 향한 이 시대적 요구에 맞춘 행보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잠시 전 오후 5시에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사과 기자회견했습니다. 이 사과 기자회견 어떻게 보시는가요? 예, 제가 봤는데요. 구체적인 말씀을 별로 안 하셔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거냐라든지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뚜렷하게 답변을 내놓으신 게 없어서 사과의 의미가 생각보다는 퇴색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수사와 사실관계는 전부 다 수사와 감사. 다만 A 씨와의 관계는 한 번 만나본 사이다. 이 정도로만 딱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예, 그러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요한 건 A 씨는 이제 피해자라고 인정을 하셨는데, 피해자라고 했고요. 중요한 5급 공무원 배모 씨와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건 이제 배모 씨와의 지시 관계가 있었느냐 여부. 또 그래서 배모 씨가 능동적으로 예를 들어 김혜경 씨의 지시를 받아
A 씨라는 그 7급 공무원에 대해서 지시를 또 내려서 이런 일이 있었는 거 아니냐 하는 의혹에 대해서 네. 많이 궁금해하시는 중인데 네. 특별하게 이렇게 해명된 게 없는 것 같아요. 본인이 네. 사과 의사를 표시한 건 저희가 알겠는데 네. 사과를 할 때의 그 원칙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즉 무엇에 대해서 사과하느냐, 도대체 뭘 사과한다는 거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인데요. 최근 크게 논란이 됐던 사드 추가 배치 관련 입장도 재확인하셨어요. 네. 이게 계속 질문이 그럼 어디다 하겠다는 거냐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강원도입니까? 충북입니까? 경북입니까? 이제 수도권에 날아오는 그 북핵미사일에 관련한 어떤 전략적 차원에서의 이제 얘기인데요. 네. 안보 문제가 초당적 거국적 문제이긴 하지만 네. 해당 지역 분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중대한 유무형적인 손해가 예상되는 일이니까 네. 상당히 그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이고 네. 지역 분들 의사를 당연히 적극 존중하고 또 그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는 구조 하에서 지혜를 모아서 답을 내놓아야 될 사안이다. 이 정도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지혜를 모아서 답을 내놓는다고 하셨으니까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윤희석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임 공보특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